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공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신임 총리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내정하는 등 내각 개편을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만 야당은 일제히 반발을 하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르 K스포츠재단 모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들으신 대로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을 했는데 일단 내각 개편 인물들 중에서는 지금 김병준 총리 후보자가 제일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인선을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국정 동력이 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장기화될수록 지금 국가의 국정이 점점 더 마비될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고, 또 수사가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시작인데 네. 혹시 국회발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으로서 나름대로 어떻게든 이 불을 좀 꺼보려는 그런 의지는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야당이나 여당과 협의가 있었는지, 지금 야당 이야기를 보면 협의가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반발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실질적인 이원집정부제 예. 그리고 실질적인 책임총리제에 준하는 그런 권한을 이양해서 나름대로 내각을 일신하고 국정의 동력을 해보겠다 이런 계산이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지금 그렇다고 수사만 지켜보면서 야당의 정치 공세, 정치권의 정치 공세만 듣고 수 있는 한가한 상황이 아닙니다. 예. 청와대도 이제 비서실장도 곧 인선하고 수석들도 이제 또 인선하고 이런 과정도 있겠습니다만 이 내각도 하루빨리 이 국정 동력을 투수를 수 있는 야권의 정서를 잘 알고 야권의 어떤 주요인사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내정함으로써 네. 빨리 국정의 동력을 좀 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아시겠습니다만 야당이 워낙에 즉각적으로 반발을 한 바람에 오히려 국정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차기께서 어떻게 물론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이런 야당의 반발을 충분히 감안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지금 김병준 교수를 총리로 지명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최순실 씨 의혹으로 인해서 지금 국정이 올 수도 없되다시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본인의 지금 현재 그 대통령으로서의 이 도덕적 위기, 신뢰성이 추락하고 대통령 리더십마저 흔들린 상황에서 지금 내각도 스스로가 지금 이제 제대로 올바로 쓰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현재 이 정치 리더십의 공백을 좀 더 빨리 좀 메워보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여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국 중립 내각보다는 본인이 어느 정도 그래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책임 총리제를 예. 좀 더 선호한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해야만 본인에게 지금 집중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예. 좀 방어하는데도 좀 개인적으로 처신하기 좀 낫겠다는 그런 이 생각도 아마 작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김병준 지명자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에서 이 대통령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출신이라는 점. 예. 두 번째는 지금 이 김병준 교수가 사실은 물론 참여정부에 참여했지만 예. 중도 합리적인 스타일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려가 됐을 거고요. 예. 무엇보다도 지금 지난주에 이 국민의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 물망에 김병준 예. 교수가 상당히 유력하게 거론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서 인준을 받는 데 있어서도 여당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국민의당의 표만 갖고 오더라도 충분히 총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계산도 아마 했겠죠.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이 지금 이제 마지막까지 물론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은 타당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국민의 여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책임 총리든 거국 중립 내각이든 일단 국회에서 여야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추천을 받는 분을 하라는 것이 다수의 여론인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나치게 본인의 입장만 고려를 해서 인선을 하고 지금 지명을 추진한 것이 아닌가.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그러한 쪽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말씀을 좀 한마디 올리면은 예. 지금 이러한 해법을 놓고 국민들이 뭐 다 비판을 합니다만 또 국민들 성향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성향의 국민들은 예. 야당도 지금 이걸 너무 정쟁의 대상으로 자꾸 거국 중립 내각을 이야기했다, 받는다, 안 받는다, 시간 예. 차이필 끌고 국정이 이런 누수 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중도층이 저는 그러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틈새를 좀 메우고 그리고 지금 김병준 총리 지명자 입장에서는 학자로서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현 정사상 초유의 그런 이원 집정부제적인 책임 총리제적인 그런 실험을 하는데 학자로서 자신이 권력자는 아닙니다만 하여간 예. 실무형 총리로서 과연 어떤 실험을 할 것이냐. 나중에 헌법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실험되기 때문에 네. 제가 김병준 총리 지명자 입장이라도 이 제안을 안 받을 수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고 예. 앞으로 정치 시스템을 정비하고 헌법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대한 실험이 될 수 있다는 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누가 하든 다음 총리는 상처뿐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위기는 수습이 돼야 되고 예. 수습이 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되고 그리고 좀 이런저런 지금 사소한 이유를 들어서 국정 흐름의 큰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거고 지금 아시다시피 지엄한 전국에서 국정이 이렇게 지금 필요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국민들이 다 손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지금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저 총리를 지명하는 그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서 정치적인 행태를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대통령께서 이렇게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정치의 자신의 통치 스타일에 대한 변화를 전혀 주지 않고 있구나. 그것은 거꾸로 이야기해서 대통령께서 좀 이 자신의 잘못으로 비롯된 이 전국의 혼란에 대해서 예. 자신이 뭔가 참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기존의 불통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갖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우려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이 지금 총리로 지명된 김병준 교수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야당도 김병준 교수의 이 총리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스타일, 이런 큰 자신으로 인해서 비롯된 국가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 이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예, 김병준 교수가 총리 내정 연락을 받은 시점에 대해서는 한 일주일쯤 된 것 같다고라고 말했는데 야권의 반발 등 현안과 관련해서는 내일 별도 회견을 갖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문재인 현 대통령 야당 후보하고는 협조 관계를 유지했죠. 예. 민정수석, 노무현 후보가 또 비서실장 그 기간에 겹치기도 안 겹치기도 합니다만은 예. 하여튼 정책실장도 하고 이러면서 협조 관계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표를 지지한 게 아니고 김두관 전 경남지사를 지지하면서 조금 노선이 좀 바뀌고 있고 또 TK 경남 고령 지역이 고향이다 보니까 야권 내에서 독자적으로 한번 대선에도 출마해 보려는 그런 욕심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문재인 노선하고 조금 거리를 두는 이런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합리적인 비판도 좀 해왔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도 지금 이 김병준 카드가 상당히 미묘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문재인 후보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모든 야권의 목소리처럼 들리는데 김병준 총리 후보자를 통해 가지고 다른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견제도 하겠다는 그런 포석도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쯤 이야기할 때 일주일 전에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대화를 안 했겠어요? 예. 왜 해야 되는지 역사적인 책무감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전국을 돌파하면서 야당과 어떻게 대화를 하겠다든지 예. 여러 가지 좀 합리적인 제안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내일 뭐 별도 회견을 갖는다고 하니까 그 내정자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느 정도 내정자 스스로도 이제 야권의 반발을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오늘 사실 뭐 본인이 지금 이제 이 그 지명받은 데 대한 소감을 공식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 보면 예. 지금 이제 본인도 충분히 예상은 했겠습니다만 야당의 반발이 의외로 강하다. 예. 특히 무엇보다도 본인을 그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려고 했던 안철수 전 대표가 예. 아주 공개적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총리 지명에 대해서 아주 큰 비난을 했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들도 아마 분명히 참고가 됐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마저 자신을 옹호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 본인이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인준을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오늘 밤새 아마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많은 부분들은, 많은 그 여론들은 지금 이제 이 김병준 이 교수가 왜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총리 지명을 수락했느냐, 예. 이렇게 지금 많은 의문을 품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도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총리 지명을 완전히 수락했는지 여부조차도 아직까지 좀 불확실하게 좀 여운을 갖고 가는 걸 보면 예. 조금 오늘 밤새에도 장고를 하면서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저는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만약에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뭐 하루 이틀 지나서요. 진짜 내정자께서 수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총리 인준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상황이 유지되면요. 저는 뭐 야권이 지금 야3당이 지금 현재는 뭐 임명 절차와 방식을 문제 삼아서 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김병준 총리 후보 지명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권한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당의 일부 의원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어차피 지금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만 찬성하면 총리 지명안은 통과되는 겁니다. 그럼 새누리당하고 국민의당의 일부 의원들 플러스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예. 이런 셈법이 없이 그냥 지명받은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러나 이제 아까도 차 교수님 말씀했습니다만은 지금 국정의 누수 현상이 이렇게 심화되는 입장에서 대통령께서 조금 더 여야와 좀 소통을 하면서 이 지명하는 절차를 거쳤으면은 예. 조금 더 부담을 덜었을 텐데 그 과정이 없다 보니까 지금 야3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여당은 좋은 제안이라고 하면서도 비박은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이런 면에서 좀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글쎄, 방금, 예. 잠시만요. 이 얘기 제가 인용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아까 청와대 관계자가 했던 얘기를 속보장으로 보내드렸는데요. 대통령은 만신창이다. 정파 욕심이 없다. 사실상 이원 집정제로 국정 운영하겠다. 전국 수습에 야당 동참이 절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반대 입장에서 제가 서서 차 교수께 질문을 드리면 야당도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지금 그 청와대 입장이 이원집정부제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이원집정부라는 것은 대통령이 외교, 국방,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난 주말에 나왔던 이 여당이 제시한 거국 중립 내각입니다. 거국 중립 내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총리가 조각까지 다 행사하면서 거의 대통령 권한 대행의 수준의 권한을 달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일종의 대통령께서 자신의 권한에 대한 집착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로 비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지금 김병준 교수에 대한 그 지명이 전해진 시점이 새누리당 내에 최고 중진 회의 연석 회의를 하고 있던 단계였습니다. 네. 그 상황에서 그 지금 새누리당 내의 최고 중진들조차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지난 주말에 새누리당이 전국 그 타계 해법안으로 제시했던 안이 예. 사실상 청와대로부터 거부를 당한 셈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이정현 대표는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을 했거든요. 예. 그 나머지 근데 정진석 원내대표라든지 나머지 최고위원들이나 중진 의원들은 몰랐다는 거죠. 이런 식의 여당, 그러니까 집권 여당과 청와대와조차도 아직까지 소통이 안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여소야대 국민에서 총리 인준안을 밀고 갈 수 예. 있을까요? 저는 그 동력이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지만은 예. 야권도 거국 중립 내각을 주장했다. 물론 헌법에 없는 규정입니다. 하여튼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가져올 수 있는 걸 거국 중립 내각 주장하다가 예. 여당에서 결정하니까 또 안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워딩이 네. 좀 과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카드가 나왔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국민들 여론이 또 이 카드를 보면서 저는 조금 움직이다 봅니다. 맞아. 이거 지금 수사 끝나려면 몇 개월이 걸리고 그러는데 내일 북한이 육차 핵실험, 칠차 핵실험, 북한이 지금 네. 소해지대 조발할 가능성도 있고 누군가 국정의 공백을 메우고 그래도 어느 정도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가 있으면 여기서 해야지 정치권의 정쟁만 하고 그런 국민의 안위는 누가 챙기느냐 네. 이런 여론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야권을 움직일 수 있는 정치권을 움직이는 조그만 저는 동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야권에서는 총리 지명을 끝내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탄핵 혹은 하야 국면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죠.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지난 주말에 여당이 거국 중립 내각을 내세웠을 때 야권의 입장에서는 그걸 덜컥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야권, 그러니까 여당이 어떤 의도로 그걸 제시하는지 부분에서 분명히 한번 타진을 해볼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예.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뭔지를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현재 최순실 씨 의혹으로 비롯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을 자초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본인의 잘못을 고백하고 내 스스로 수사 대상이 되겠다는
이러한 낮은 자세, 국민에게 진짜 진정하게 사과하는 그러한 태도가 전제되어야만 이 야권은 같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든 지금 여당이 밀고,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가 밀고 있는 김병준 총리 카드는 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 교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여당에서는 비박계가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글쎄요, 여당 내부가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황인데 오히려 더 꼬이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야당은 그렇다 치고 여당이 지금 불난 집 아니에요? 예. 불이 났으면 힘을 합해서 불을 끈 다음에 무슨 뭐 지도부를 교체하든 뭘 해야죠. 여당의 비박계가 이런 목소리 내는 거는 물론 뭐 국민의 목소리 듣는다는 명분에 있는데 예. 지금 이런 국정의 마비 사태를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 여당은 힘을 합해가지고 일단 이 불을 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권한을 주겠다는 그런 총리 야권 인물이 지명됐는데 물론 형식은 좀 다릅니다만 내용은 지금 거의 근접한 거 아니겠어요? 예. 비박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거는 물론 국민의 따가운 여론은 있지만은 저는 이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예. 일단은 빨리 여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정누수 현상, 국정마비 현상을 치유하는 힘을 보태고 그리고 뭐 이정현 체제를 비대위 체제로 바꾼다든지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연루설이 나오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든지 이런 수순이 맞지 이렇게 뭐 받아보기 전에 무조건 아니다 그러면 정치권은 맨날 정쟁에다 끝나면 대한민국은 누가 챙기는 거예요? 예. 국민이 챙깁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저히 뭐 예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앞으로의 전국 전망을 우리 차 교수께서 좀 미리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뭐 내일 김병준 지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주목되는데요. 본인이 뭐 밤새 그 고민을 해서 이 수락을 진짜 최종적으로 할지 안 할지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이 전국 상황이 유동적입니다만 아마 만약에 수락을 하게 된다면 아마 김병준 그 교수 입장에서는 아마 여당은 충분히 단합된 모습으로 나를 지지해 줄 것이고 예. 자신을 이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려고자 했던 국민의당하고는 충분히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할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이 본인이 과거 노무현 정권에 같이 그 정책실장을 할 때 교유했던 수많은 또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돌파하려는 생각, 의지가 아마 강할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병준 교수라는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전혀 반성의 기미 없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그 부분에서 지금 초점 맞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오늘 검찰 출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하야나 탄핵에 대한 여론이 거의 절반 수준의 그 좀 여론으로 지금 50%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비등점이 넘을 경우는 거의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도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조금 더 생각을 한 번 더 다시 해서 저는 이 카드를 걷어들이고 본인이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이 상황에 대한 고백과 이 국민들에게 사과와 그리고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여야가 대표들이 모이든지 아니면 여야 국회에다가 공을 넘기든지 거기서 여야의 의견에서 모아지는 한 분을 총리로 모시는 그런 방안이 저는 그것이 현명한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까지 정치권의 논의 행태를 보면은 합의가 쉽겠습니까? 예.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예? 국회의장이 원내 3당 대표 불러도 대화가 안 되고 시간만 갈 거예요. 예. 그런 판단. 그리고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적당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과를 할 겁니다. 아마. 사과를 안 하고 이 난국을 어떻게 수습해요? 분명히 진심 어린 고백을 하고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오고 대통령이 조금 더 사과를 할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안종범 수석에게 지금 진술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누구 지시받았다고 했다는 지금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만 믿고 이걸 방치하기에는 너무나 다급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일단 나라 걱정하면서 김병준 카드를 던진 거예요. 이거는 여야 3당이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또 정치권의 몫인 겁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그 문제는 그 문제고 국정을 추스르는 건 다른 문제다. 이런 지엄한 여론도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안종범 전 수석이 검찰에 출석해서 현재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안 전 수석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여기에 되게 관심이 집중이 되고 지금 있거든요.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네. 기사를 보니까 사정 당국의 관계자라는 그 인용을 했어. 지금 이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대기업들의 이 자발적 모금을 유도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종범 수석은 이제까지 본인은 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대통령의 지시, 대통령의 하명에 따라서 움직였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사실은 지난 10월 20일 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지금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대해서는 이 그 한류 문화와 또 평창 동계올림픽 등등을 위해서 예. 이 그 기업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당부했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지시를 받아서 했다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범죄 혐의는 많이 약화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이제 만약에 근데 지금 이제 보도되는 내용들을 본다면 예. 지금 그때 모금에 참여했던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반강제적으로 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지금 이제 그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했던 50개 넘는 기업들 중에 12개는 적자가 나서 법인세도 못 내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동참을 했을까요? 이것은 권력의 강요에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제 생각에는 안종범 수석이 직권 남용죄를 덮어서든지 아니면 그 위선이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선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뭐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홍간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가 전두환 대통령 주변에는 장세동이 같은 그런 장수가 있어서 모든 거 내 책임은 내가 이런 사람인데 박근혜 대통령 주변은 그런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난 안종범 수석이 좀 장군처럼 생겨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정직하게 사는 학자라 그런지 그러질 못한 걸 보고 시대가 좀 바뀌고 21세기는 좀 다른 세상이구나 하는 느낌. 아무튼 그걸 떠나서 안종범 수석이 많이 괴롭겠죠. 예. 본인이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고 당연히 수사관 앞에서 국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하여튼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보면은 본인은 지시를 받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밑에 직원을 통해서 대기업에도 보내고 대화를 했다는 건데 근데 최순실하고 부분은 아직까지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사를 통해서 좀 짚어보고 예. 나중에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안종범 수석이 그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직거래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종범 수석이 과연 지금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떠미는 형태로 보일 것인가 그 부분이 상당히 초미의 관심이긴 합니다만은 예. 그 앞서서 지금 안종범 수석이 SK와 롯데한테는 이 지금 미르재단과 K재단에 낸 공식적인 후원금 말고 모금 말고 예. 또 별도로 찾아가서 그 지금 K스포츠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추가 돈을 내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안종범 수석이 개입을 한 정황이 분명히 드러났거든요. 근데 사실 뭐 SK재단, SK그룹이든 롯데그룹이든 당신은 전부 다 이 재벌 총수가 다 어떤 식으로든 수사 대상이었고 예. 영어의 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개입했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안종범 수석이 공갈죄에도 지금 그 혐의를 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안종범 수석이 빠져나갈 구멍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안전수석 진술에 따라서 물론 이제 대통령 조사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까지는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왔잖아요. 어떻게 되실 걸로 예상합니까? 근데요, 하여튼 뭐 소추는 어렵죠. 예. 현직에는 그러나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말은 이제는 좀 적시성이 없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왔는데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뭐 서류상 조사를 통하든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받든 예. 조사를 안 받고는 지금 이 사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또 국민 여론도 이 정도 됐으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빨리 협조할 건 협조하라는 그런 여론이 크기 때문에 예. 이걸 비켜갈 수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최순실이라는 그런 한 민간인이 얼마나 국정을 농단하고 지금 국정을 농단한 그런 규모와 사이즈가 자꾸 커지고 지금 비릴 세트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뭐 방산 분야까지 가 있다고 이런 부분인데 예. 빨리 좀 이 부분을 수사해서 좀 결론을 짓고 이 좀 지리한 싸움을 빨리 끝내야지 지금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계속 언론에서도 그러고 밖에 지금 이런 뉴스가 나가면서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하고 국익이 심각하게 지금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 안 전 수석의 진술 수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규명할 열쇠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안 전 수석 진술에 따라서 대통령의 조사가 불가피해질 경우에 검찰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일단 보시나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나 그 검찰의 입장은 그 대통령 소추는 뭡니까? 소추는
못하기 때문에 소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못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내각이 새로 앉아 어떤 식으로든 개편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고 한다면 아마 국민적인 그런 여러 가지 진상에 대한 이 목소리가 커진다고 한다면 아마 제 생각에 검찰의 입장이 충분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과거 옛날 뭡니까 50 시대 예. 때 그 신군부가 이 군사 쿠데타를 했을 때 예. 거기에 대한 처벌을 둘러싸고 문민정부 시대 때 상당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그때 당시 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지만 그때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무슨 소리 하냐 역사 바로 세우게 하면서 예. 꼭 군사 쿠데타 성공하더라도 처벌해야지. 그러니까 바로 검찰의 논리가 하루아침에 뒤바뀐 적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 결국은 국민 여론의 수위가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혐의를 저희가 보니까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기 미수 혐의, 미수 혐의죠? 미수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박 교수께서는 이 지금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800억 원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예. 본인이 민간인 신분이지만 그 당시 정책조정수석인가요? 안종범 수석의 그런 그 직권남용 부분을 옆에서 공모한 부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이 부분을 지금 규명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예. 이제 사기 미수는 K스포츠재단 자금 한 7억 정도를 갖다가 본인의 그 회사였던 더 블루케이에 이런저런 명목으로 용역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빼내려고 자금 유용 의혹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일단은 확실한 거 가지고 영장을 다시 이제 집행을 하고 구속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일단은 그렇게 갑니다만 그 외에도 뭐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문화관광부 산하의 GKL 그랜드 코젤 레저 장애인 펜싱팀 문제라든지 예. 뇌물수수 혐의는 계속 지금 조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의 공방이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예상되어 있는 과정에서 앞으로 지금 변호인과 검찰이 규명해야 될 그런 의혹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구속을 시키고 예. 나머지는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일부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를 최순실 씨가 수시로 드나들었고 심지어 잠까지 잤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요. 글쎄 이게 근데 청와대 측이 이 얘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로 규명할 것이다. 근데 이걸 수사로 밝혀낼 수가 있겠습니까, 차 교수님?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에 상당히 심각성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예. 신임 그 민정수석이 최재경 예. 수석 아닙니까? 최재경 수석이 내부 감찰 기능을 분명히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기 전에 저는 이것이 청와대 심각한 보안 규정 위반이라고 한다면 예. 이 최재경 수석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검찰에 이 자료를 하나 제출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 스스로 이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